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이 한때 고점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10% 정도 하락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상황은 나쁘진 않았는데, 지난주 이틀 연속으로 S&P 500은 무려 이렇게 추가로 10%더 하락하면서 여기 5천 근처까지 내려온 만큼 베어 마켓에 진입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S&P 500은 여기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베어 플래그 패턴의 흐름 속에서 피보나치 100%만큼 하락하여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전 종료가 되었고요. RSI는 30 아래인 23.25라서 과매도를 보이는 상태인 만큼 여기 5,000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 5,000을 지지선 삼아서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반등일 뿐 여전히 다른 펀더멘털을 참고해 봤을 때 방심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 S&P 500 5,000달러에 이렇게 풋월이 잡혀 있어서 단기적 반등은 가능해도 장기적으로 여전히 바닥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최소 1년 반에 걸쳐서 S&P 500은 고평가 영역에 있었고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 1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적정 주가로 내려온 만큼 아직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S&P 500의 P 멀티플이 여기 이렇게 15배가 되면서 저평가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고평가가 되었다가 결국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되면서 여기 이렇게 저평가까지 내려온 것처럼 이번엔 관세가 트리거가 돼서 이제 고평가에서 적정 주가 영역까지 내려왔고요. 관세로 인해서 25년 2분기의 실적과 그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높은 확률로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입니다. 테슬라 보기에 앞서서 매크로가 테슬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큰 만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S&P 500의 상승의 1등 공신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3년 3분기를 시작으로 단 한 번도 실적과 가이던스를 미스한 적이 없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주가는 하락하느냐 하시겠지만, 실적이 컨센을 빗하는 그 폭이 여기 잘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I의 수요 덕분에 엔비디아는 컨센을 무려 여기 이렇게 22%치 돌파하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서프라이즈의 폭이 매번 줄면서 가장 최근의 경우는 2.84%의 차이로 돌파한 것입니다. 만약 이 추세가 맞다면 이번에 안 그래도 관세 전쟁이 터졌는데 25년 2분기의 실적을 과연 빗해줄지, 그것에 대한 의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상향 조정이 된 가이던스 또한 이번에 과연 상향 조정될 수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꺾인다면 이제 AI는 다 반영이 되었구나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할 것이고, 그럼 거기서부터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에 지금도 고평가인 엔비디아는 여전히 조심해야 하며, 엔비디아는 곧 S&P 500과 나스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 또한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S&P가 5천을 찍었을 때를 시작으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여전히 장기적으로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테슬라를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는 고점 대비해서 다시 51% 정도 이렇게 하락한 상태입니다만 RSI는 39인 상태로 여전히 과매도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도 일단 다행인 부분은 아직 관세가 적용되진 않아서인지 그래도 테슬라의 출고량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5.19%인 상태로 몇 주 전 바닥을 찍었던 마이너스 6.5% 대비해서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출고량 성장률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결국 한쪽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주가는 관세를 선반영하여 이렇게 하락한 상태로 진짜 관세가 반영된다면 출고량 성장률 또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조금 진정됐을 때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지만 결국 펀더멘털 따라가는 것처럼 우선 지금은 관세를 선반영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중요한 만큼 만약 출고량 자체의 성장률이 계속 상승을 이어나간다면 머지않아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출고량 성장률의 변동성을 통해서 바로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단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대폭락한 뒤에도 CEO와 CFO인 내부자들은 계속 주식을 담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저평가 주식과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저평가 섹터부터
원유, 그리고 거시경제까지 폭넓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 혹여라도 함께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좀 더 테슬라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는 금요일날 무려 10%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엇이 테슬라의 주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테슬라 상으로 숏 베팅한 풋옵션이었습니다. 지금 풋옵션 프리미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92%로 3월 10일 테슬라의 주가가 15% 하락했을 때 잡힌 풋옵션 프리미엄 92%에 준하는 숫자를 갱신했을 정도로 풋옵션 프리미엄은 정말 비싸졌는데요. 상호관세 그리고 보복 관세가 나오면서 풋옵션에 베팅한 투자 근거가 계속 생김에 따라서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풋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풋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92%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하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거 2022년 테슬라의 주가가 113달러까지인가 떨어졌을 때 풋옵션 프리미엄은 96%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풋옵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테슬라는 적어도 한 번은 반등을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등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풋옵션 프리미엄 92%는 굉장히 높아서 관세 정책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은 풋옵션 프리미엄이 반대로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주가는 기계적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반등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하락장에는 워렌 버핏과 같이 큰 현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워렌 버핏까지는 아니지만 저 또한 나스닥이 상승하는 가운데 미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상으로 투자를 해놓았고 그 덕분에 2025년을 시작으로 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단 저희 경우는 배런을 대상으로 30% 정도 3월 28일 날 이렇게 익절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멤버십 분들께 1월 18일 새로운 기업 발굴이라는 분석과 함께 CVS 헬스를 매수하였는데 20% 정도의 수익률과 함께 익절을 하였으며 추가로 이번 4월달에는 280만원 정도의 배당까지 들어와서 일단 이번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긴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현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P 500은 단기적으로 폭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적정 주가일 뿐 저평가는 아니며 VIX의 추세를 보여주는 VIX VVIX의 지표는 지금 0.31달러라서 한번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러한 상승으로 끝난다기보다는 2022년과 같이 이러한 추세가 쭉 이어지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 제가 추세적인 하락장의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는 이유는 CDX 하이힐드 인덱스 때문으로 2022년 이후를 기준으로 CDX 하이힐드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 여기 제가 꺼놓은 411을 뚫으면서 추세적인 전환을 한 적은 처음이기에 2022년과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상승이 이어지면서 계속 하락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411을 뚫지 않고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S&P 500은 이렇게 V자 반등을 매번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어나갔을 것이라고 보겠지만 지금 CDX 하이힐드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지언정 이러한 하락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P 500과 테슬라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VIX는 45를 가리킬 정도로 매우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S&P 500과 나스닥 또한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수브 트레이드님이 공유를 해주신 것처럼 VIX가 45를 가리켰을 때 1, 2주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보여준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것처럼 단기적으로 반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S&P 500은 여전히 적정 주가 상태이고요. CDX 하이힐드 인덱스가 하루빨리 여기 411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다음에야 변동성은 여기 위쪽에서 계속 머물면서 주가의 하방력을 가할 수 있기에 단기적인 상승을 진짜 상승이라 생각하는 등 방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사 들어간다고 해도 저라면 보수적으로 차근차근 포지션을 잡아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시경제와 테슬라 그리고 그 외 지표들 상으로 꾸준히 현재 진행 방식으로 분석을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저의 대응 계획과 현황 또한 멤버십들 상으로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함께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